자, 안녕하십니까. 국어와 관련된 국가 공인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실용 글쓰기죠. 요 국어 관련된 두 가지. 그래서 이 실용 글쓰기는 여러분들 경찰, 채용이나 승진, 소방, 채용, 승진 등 다양한 데에서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용 글쓰기가 어떤 시험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실용 글쓰기를 방향과 그다음 어떤 방법, 실용 글쓰기의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이 안내하는 이영택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겸임교수를 오래 있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가, 오픽 들어보셨죠? 오픽 한국어. 한국어 평가 실무 책임을 맡았었고요. 대학 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가들은 제가 이제 재개발과 관련해서 거의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어 평가와 관련해서 출제도 직접 출제위원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실용 글쓰기라는 게 수험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확한 방향과 그 다음 내용을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교재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협회에서 실제 기출문제, 모든 기출문제를 받아서 그것을 전체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재를 부탁해서 교재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재개발하면서 느끼게 된 것.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곧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실용 글쓰기 들어가죠. 여러분들에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자격기본법 19조에 의거한 국가 공인,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은 국어 사용 능력과 그 다음 능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직무 능력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라고 출제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실용 글쓰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제가 대학에서 이제 수업할 때 저희가 있었던 대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교육이 있는 대학입니다. 과가 있는. 그래서 일반 국어 교육하고는 달리 표현 교육, 이해 교육으로 이제 국어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말하기가 듣기와 따로 노나요? 말하고 듣는 것은 동시 상호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쓰기와 읽기는 따로 노나요? 아니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호작용이에요. 동시 상호작용은 아닐지언정, 시간성은 다르지만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실용 글쓰기는 직무 능력을 바탕으로 하되,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쓰기, 읽기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문해력이라고 들어보셨죠? 문해력 그러는데요. 이게 이 평가를 보다 보면 요즘에 방송에서 나오는 문해력의 쓰기 버전이네 라는 걸 여러분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쓰기, 읽기를 모두 여러분들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 글쓰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면요. 지금까지 이제 오랜 동안에 문제가 하나하나 쌓였겠죠. 엄청난 문제가 쌓여서요. 문제은행으로 진행을 합니다. 문제은행이 뭐냐면 이제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가 다시 컴퓨터가 이제 뽑아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 출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은행은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까지 오랫동안 출제됐으니까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국어 관련된 두 평가 모두
이 실용 글쓰기를 포함해서 이 평가 모두 매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서 이 문제 은행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입금한다는 거죠. 새로운 문제. 그래서 문제 은행, 이제까지 출제했던 기출 문제가 거의 대다수지만 매년 새로운 문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문제가 이제 계속 첨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CBT라고 나와 있죠.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테스트인데요. 앞으로는 CBT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작성한다는 거죠. 연구, 그러니까 작문 연구를 보면 실제 사고력이 발달된 쓰기와 관련해서 사고 과정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요즘에 어떤 전자작문 등이 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고 과정이 일어난다고 보는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CBT로 이 시험이 전환이 됩니다. 자, 현재는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고요. 자, 출제 영역과 영역별 문항수가 있는데요. 총 60문항, 즉 객관식 50문항, 주관식 10문항이 출제됩니다. 10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배점이 높아요. 배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100점 만점만 생각하다가 오 1000점 그러는데요. 자, 이걸 배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한 문제당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그냥 100점 만점을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객관식이 400점입니다. 주관식 600점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주관식이죠. 서술형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용 글쓰기가 모든 교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재개발, 평가 재개발이 제 전문 분야예요. 기획과 평가 쪽 재개발이. 근데 모든 걸 분석하면서 이상하다. 왜?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글쓰기의 본질이나 원리가 여러분들 객관식이 50문항에서 몇 문제가 출제됩니까? 14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러면 14문항이라면 사실 3분의 1 정도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여러분이 출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 2문항 출제됩니다. 글쓰기와 관련해서. 그 다음 글쓰기 실제는 22문항, 그 다음 뭐죠? 자, 5문항, 서술형은 직무 글쓰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얘가 2교시에 출제돼요. 그러니까 배점이 아주 높죠. 이 글쓰기 원리나 사고력, 글쓰기 윤리, 직업윤리와 글쓰기 윤리 두 가지가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 서술형 한 문제 출제되는데요. 사고력과 이 직업윤리 또는 쓰기윤리까지 포함하면 얘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가 문제냐? 수많은 교재를 다 분석을 했는데요. 일반 지금 글쓰기 교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걸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트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 파트와 이 파트를 시험장에서 처음 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서 나 이제까지 시험 글쓰기 책 사가지고 열심히 풀었는데 이런 게 뭐야? 처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자, 지금 시중의 교재에서 이 영역, 그러니까 객관식 14문제, 사고력 12문제. 그러니까 전체 시험에서 절반을 넘는 이 두 파트가 교재들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주관식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나요?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처음 보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진짜 이 시험 글쓰기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죠? 자, 1교시 90분입니다. 객관식 50문항, 서술형 5문항인데요. 객관식은 400점, 서술형 5점 배점입니다. 서술형이 자, 뭐죠? 5점 배점인가? 10점 배점인가? 자, 그래서 어쨌든 자, 2교시는 서술형이 5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에 600점이 주어집니다. 자, 서술형 50점짜리, 100점짜리, 자, 200점짜리. 그러니까 여기 서술형은 20점 배점짜리겠네요.
이건 그 다음에 50점, 100점, 200점, 50점 두 문항, 100점 두 문항, 200점 한 문항입니다. 다시 이쪽을 확인하셨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요. 서술형 5문항이 50점, 100점, 200점이라는 거. 자, 이래서 여러분들 뭐죠? 500점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 서술형 5문제 1교시 자 100점. 그래서 서술형 600점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점수를 얻으시려고 한다면 어디에다 신경을 쓰셔야 되죠? 서술형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등급을 한번 보시면 550점, 그 다음에 630점, 710점, 790점, 870점 이러는데 이건 각 회사나 기업이나 또는 모든 조직에 따라서 자, 승진 점수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점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 1급이니 준 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지만 1급은 870, 2급은 790.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또 따로 이제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우리 900점 한번 도전을 해보자. 말도 안 돼. 900이 가능해? 네, 가능해요. 내가 지난번에 실용글쓰기 봐봤는데 절대 못하겠던데 그건 말이죠. 몰라서, 무엇을 몰라서 어떤 게 출제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유홍준 선생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그 선생이 자신의 선조인 유한기 선생의 자 글을 오기에서 잘못 기억해서 나온 명문이 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니라. 알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자, 이 방향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 100점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 확신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변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기존 출제 범주입니다. 기존 출제 영역. 글쓰기 원리는 및 과정이 14문항 출제됐고 그 다음에 1교시 서술형 2문항이 출제됐는데요. 계획하기, 표현하기, 글다듬기, 고쳐쓰기 이 범주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이 원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출제자마다 이제 자기 방식대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자, 앞으로는요. 글쓰기, 이게 쓰기평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국가공인으로 유일한 쓰기평가란 말이에요. 쓰기평가로 유일하죠. 그런데 모든 평가는요. 항상 변해요. 수능도 변하고 있고 뭐 교원임명도 변하고 있고 시험은요. 항상 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할 때와 지금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문법은 또 달라요. 연구에 의해서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고 그 교과서가 또 이제 의체화되고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쓰기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출제가 됩니다. 연구하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되게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글쓰기의 본질. 쓰기란 무엇이냐? 쓰기의 개념이 뭐냐? 쓰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쓰기 능력이란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과정인 자, 구성주의죠.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제고 및 조정하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일반적으로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 인지주의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출제가 됩니다. 저는 이것만 몇십 년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14문항 1번부터 14번까지 여러분들에게 글쓰기만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교재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탁을 받고 이제 집필한 교재를 빼군요. 자, 두 번째, 글쓰기 실제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 실용 글쓰기의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2교시 서술형 5문항이 다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서와 관련해서 어디를 입사하든 간에 자, 어디에 채용이 되든 간에
어디 임용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입사문서, 이건 뭐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게 출제될 건지. 자, 그런데 기한서, 품위서,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자, 개념과 작성 방법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작성 방법 및 개념만 명확하게 아시면 자, 객관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술형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식적인 게 필요한 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요, 준비하지 않고 보더라도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입사원서는 딱 출제가 되는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들만 다루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제가 체크한 부분, 그 다음 이제 사고력, 직무기초 능력인데요. 자, 직무이해, 직무의사소통 새롭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12문항이고요. 자, 1교시 서술형은 2문항이 출제됩니다. 대인관계와 리더십, 멤버십, 갈등관리 전략, 고객 서비스, 협상, 그다음 자원관리, 인적관리, 뭐 물적관리, 물적자원관리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수리 활용 능력은요,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문해력과 관련돼요. 이 파트들이. 문제 해결 능력은요, 수많은 전략들, 경영 전략, 뭐 무슨 문제 해결 전략과 관련된 수많은 전략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이 공부를 미리 해야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쉬운 게 직무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 대인관계와 리더십, 멤버십의 개념, 그 다음에 협상,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업윤리, 글쓰기윤리, 한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은 둘 중에서 하나가 한문항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실용글 쓰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자, 평가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평가 내용의 변화입니다. 자, 내용의 변화다. 글 구상과 표현이었거든요, 예전에는 큰 범주가. 그런데 글쓰기와 본질과 원리, 즉 기능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바뀌어집니다. 자, 쓰기의 본질과 원리. 그럼 쓰기의 본질과 원리는 뭘 말하냐? 쓰기 능력. 쓰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쓰기와 관련된 이론, 쓰기의 과정. 이 쓰기의 과정이 여러분들 뭐 형식주의, 인지주의, 그 다음 사회구성주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아래는요, 인지주의, 즉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가 이제 출제가 되겠죠. 이 전략과 기능이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띄어쓰기를 출제할 거예요. 표현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출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에서는요, 공문서 고쳐쓰기가 들어갑니다. 이제까지만 달리. 앞으로는요. 내가 앞으로 자, 한 달 후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공문서 고쳐쓰기가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시험에는 이 공문서 고쳐쓰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띄어쓰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띄어쓰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옛날에 그러니까 국어 박사, 그럼 저는 박사 아닌가요? 전 평생 동안 뭐 문법 공부 안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계속 새로운 어휘가 자, 합성되고 파성되기 때문이에요. 옛날엔 두 단어였는데 어느 사회에 보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하나의 단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어휘가 자, 예전에 두 개 단어로 본 것들이 하나의 단어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누가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출제할 때는 자, 파생어, 합성어 파트에서 출제하고요. 본용어가 본용어이냐, 본용어가 보조용어이냐 이 파트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명사와 이게 명사와 결합된 걸 가지고 내지는 않고요. 또 특히 공문서 쪽에서 많이 나오는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공문서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틀리는 자, 그쪽에 맞추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외래어 로마자 표기가 여기에서 이제 또 선보이게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외래어 로마자 표기는 자, 한 문제 정도가 한 2회마다 한 번 정도 출제가 될 것인데, 자, 최소한 국가 공무원이나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평가 유형의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는 평가 내용의 변화였죠. 두 번째는 평가 유형의 변화입니다. 자, 모든 평가는 계속 유형도 변하고 내용도 조금씩 변한다 했잖아요. 그럼 교육 과정이 바뀌면 이제 교육 내용이 바뀌어져요. 자, 그리고 대학에서 먼저 연구가 되고 지도가 되고 그다음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 교과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로 이제 구체화되고 이런 과정들. 기존의 평가 제가 이제 이 평가를 어떤 검토를 하면서 제일 좀 부정적으로 제시했던 게 뭐냐. 기존의 평가는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음과 같이 경영 전략을 정의할 경우 기업에서 디귿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경영 전략은 경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대기업의 경우 포괄성에 따라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으로 나누어진다. 딱 두 문장 제시하고 나서 기업 전략은 뭐다, 어떤 전략이다, 니은 사업 전략은 어떤 전략이다. 이따위의 문제가 문제냐. 자, 옛날에나 이제 나올 문제예요. 요즘 평가를 보면요. 우리 국가평가, 대표적으로 교사를 뽑는 교원 임용고사의 문제도 자,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자, 뭐죠? 어떤 평가든지 이건 전공을 묻는 문제가 아니면 이런 출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새로운 평가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뭐죠? 기존 평가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개념 및 유형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래를 보시면 기업 전략은 어떤 사업 또는 제품 분야를 선택하고 조직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본업 중심이냐 아니면 다각화냐 아니면 본업 자체를 이동할 것이냐를 결정한다. 사업 전략은 기업 전략에서 확정된 각 사업 또는 제품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에 중점을 둔다. 자, 그리고 각 사업 제품 분야의 생애주기상의 단계와 자사의 경쟁 지위에 좌우된다. 기능 전략은 기업이나 사업 전략 등 상위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앞에 설명된 각 개별 사업부 내 조직에서 기능별 전략을 말한다. 이렇게 구체적 정보가 제시가 됩니다. 자, 이건 전공한 사람들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쵸?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선지였는데요. 여러분들 선지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A사는 기존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 영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또 A사는 확정된 사업과 제품 분야의 사이클상 단계와 경쟁상의 지위를 분석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기업과 지금 무엇이 관련되어 있나요, 여러분? 자, 보시면 자, 기업 전략은요. 어디와 관련되어 있죠?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하려고 한다. 자, 뭐죠? 새로운 상업 영역의 진출 등을 결정하는 건 어떤 겁니까? 기업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확정된 사업과 제품 분야의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 2번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가 돼야 되는데요. 확정된 사업과 제품 분야를 통해서 기업 전략에서 결정된 사업과 제품 분야에 대한 활동이므로 사업 전략인 걸 알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선지는. 자, 3번은 어디까지죠? 여기까지네요. D는 해설입니다. 경쟁이란 용어에서처럼 여기에서 경쟁 나오죠. 사업 전략. 자, 사업이나 제품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사업 전략이 당연히 된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나요, 여러분? 자, 4번은 기능 전략은 기업이나 사업 전략의 상위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선지입니다. 개별 사업부의 조직 자원을 통해서 비용 절감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므로 기능 전략이 해당이 된다. 또 A사는 사업부 내의 기능별 조직인 재무, 인사, 생산, 마케팅, R&D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통해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뭐죠, 여러분? 사업부 내의 기능별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지문에 나와 있는 사업부 내의 조직에서 기능별 전략 이렇게 나와 있죠. 5번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자, 이 기능별 전략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변화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평가 내용의 변화, 그 다음에 평가 유형의 변화,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의 확대, 이 세 가지가 변화가 됩니다. 평가 내용의 확대. 그 다음에 유형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다음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 평가, 이 두 문장을 제시해 놓고 경영 전략을 정의한다.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 이런 식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이런 전공, 좀 전문적인 분야는 개념 및 유형 설명, 그 다음 구체적인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요, 무엇과 국가시험도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갑니다. 교원 임용이나 이런 우리 국가평가에서 대표적인 평가들도 소수령인데 이런 식의 자,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객관식이더라도 객관식도 소수형도 지금 국가평가의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자, 이런 식의 변화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용 글쓰기는 자, 앞으로 이 세 가지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죠. 자, 지금 이 시간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공부 방법과 이 유형,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 준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